성냥팔이 소녀. 흰 눈이 내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부는 거리를 한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소녀의 앞치마 주머니엔 성냥이 가득 들어 있었죠. 성냥 사세요. 성냥이요. 파랗게 언 손으로 성냥을 꼭 쥐고 소녀가 소리쳤어요. 시린 발을 동동 구르며 다녔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어요. 소녀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에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저리 비켜!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오는 마차를 피하려다 소녀는 그만 슬리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신던 슬리퍼인데.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녀의 머리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춥고 배고픔에 지쳐 소녀는 오들오들 떨었죠. 환하게 불 켜진 집들이 보이자 소녀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느 집에선가 거위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소녀는 발꿈치를 들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죠. 가족들이 모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하겠다.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소녀는 가만히 유리창에 손을 대보았어요. 그러나 유리창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지요. 소녀는 배도 고프고 발도 시렸어요. 해진 옷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요. 소녀는 창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어떡하지? 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한 소녀는 집에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 날은 아버지가 매질을 했거든요. 소녀의 작은 손은 더욱 꽁꽁 얼어붙었어요. 성냥을 켜면 손을 좀 녹일 수 있을까?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그었어요.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자 주위가 환해지더니 커다란 벽난로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두 손에 불을 쬐었지요. 언 손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소녀는 살며시 발을 내밀어 보았지요. 그 순간 벽난로가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녀의 손에는 반쯤 탄 성냥 한 개비만 남아 있었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개비를 그었어요. 불꽃이 타오르며 주위가 환해지더니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어요. 맛있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와 거위를 보며 소녀는 꿀꺽 침을 삼켰지요. 그때 나이프와 포크를 꽂은 거위가 소녀에게 달려왔어요.
소녀가 얼른 손을 뻗는 순간 불꽃이 꺼지고 식탁도 거위도 모두 사라졌어요. 소녀가 세 번째 성냥개비를 그었어요. 이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초록색 가지마다 촛불이 타오르고 선물 꾸러미도 쌓여 있었죠. 정말 멋지다. 소녀가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내밀자 불꽃이 꺼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울먹였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던 수많은 촛불이 하늘로 날아가 별이 되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긴 꼬리를 끌며 땅으로 떨어졌죠. 누가 죽어가나 봐.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별이 떨어지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보았어요. 별똥별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어요.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를 그었어요.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며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서 두 팔을 벌렸어요. 이 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질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소녀는 자꾸 성냥개비를 그었어요. 마침내 남아있는 성냥개비에 모두 불을 붙였지요. 아가야, 이리 오너라. 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소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의 품은 포근하고 참 따뜻했어요. 소녀는 한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할머니는 소녀를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 어째 아이가 죽었어. 저런 몸을 녹이려고 했나봐. 까맣게 타버린 성냥개비들 좀 봐. 어젯밤에 성냥을 팔던 아이예요. 벽에 기대어 있는 소녀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장밋빛으로 물든 소녀의 볼과 입가에 머금고 있는 미소는 보지 못했답니다. 라푼첼. 저렇게 훌륭한 정원을 날마다 볼 수 있다니. 아내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빙긋 웃었어요. 신비한 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앞집 정원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높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가진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정원을 내다보았어요. 저 꽃들처럼 예쁜 딸이 태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꽃 대신 푸릇푸릇 싱싱한 상추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겠다. 딱 한 입만 먹어봤으면. 아내는 침을 꼴꺽 삼키다가
깜짝 놀라 후다닥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은 끔찍하게 못된 마녀였거든요. 하지만 이를 어째요? 상추가 먹고 싶어 병이 나고 말았는거려. 아내는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발 상추 좀 뜯어다 주세요. 남편은 몰래 마녀의 정원 담을 넘어 상추를 뜯어다 주었지요. 훔쳐온 상추가 너무 맛있어서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갖다 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먹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남편은 또 마녀의 정원으로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마녀가 떡 버티고 있지 뭐예요. 으아! 남편은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감히 내 상추를 훔쳐가! 마녀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요. 싹싹 빌어도 소용없었지요. 너희들이 나의 소중한 상추를 가져갔으니 나는 너희들의 소중한 아기를 가져가겠다. 마녀가 무섭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아기가 태어나는 날에 꼭 맞춰 찾아와 갓난아기를 안고서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너의 이름은 라푼첼이다. 마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라푼첼은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예쁜 여자아이로 자라났지요. 누가 우리 라푼첼을 훔쳐가면 어쩌지? 마녀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라푼첼이 14살이 되자 깊은 숲속 높은 탑 꼭대기 방에 숨겼어요. 라푼첼은 온종일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톨박이로 지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깊은 숲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왕자는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이런 문도 없는 탑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갔지? 왕자가 조심조심 살펴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두리번 둘러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라! 창문에서 탐스러운 머리칼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호, 신기한 일이로구나. 왕자는 숨어서 마녀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입가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라! 그러자 세상에 스르르 금빛 머리칼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그 머리칼을 타고 올라가 라푼첼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던 거요? 라푼첼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녀 말고는 이제껏 누구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왕자의 다정한 말씨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탑에서 내려가실래요? 왕자가 손을 내밀자 라푼첼은 당장이라도 따라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높은 탑에서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비단실을 가져다 주세요. 그걸 제 머리칼처럼 엮어서 타고 내려갈게요. 왕자는 비단실을 갖고 날마다 찾아왔어요. 라푼첼이 너무 좋아. 라푼첼과 결혼하고 싶어. 왕자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라푼첼이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예요. 왕자님은 키도 큰데 왜 어머니보다 가볍게 느껴질까요? 무심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녀는 자기 옷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라푼첼의 머리칼을 썩둑썩둑 잘라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마녀는 탑으로 올라가 왕자를 기다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왕자가 찾아오자 마녀는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칼을 창밖으로 내려주었어요. 라푼첼을 보러 왔느냐? 그 눈을 멀게 해주마. 마녀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주문을 외더니 잡고 있던 라푼첼의 머리칼을 놓아버렸어요. 왕자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가야오는 라푼첼 어디 있나요? 왕자는 온 숲을 헤매고 온 마을을 헤맸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왕자가 나무에 기대에 잠깐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푼첼의 목소리야. 라푼첼이 분명해. 왕자는 벌떡 일어나 노랫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라푼첼도 왕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왕자님, 저를 찾아다니셨군요. 라푼첼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왕자의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그러자 왕자의 눈꺼풀이 움찔거렸어요. 라푼첼, 당신 얼굴이 보여요. 라푼첼은 왕자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어요. 마녀가 또다시 찾아와 못되게 군다면 오히려 혼쭐을 내줄 수도 있을 것만 같았지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라푼첼과 왕자는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욕심 많은 개. 어느 작은 마을에 욕심 많은 개가 살았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우와, 구수한 냄새. 개는 고기 덩어리를 덥석 물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먹다간 누가 빼앗아 먹을지도 몰라. 집으로 가져가 혼자만 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숨이 차지 뭐예요. 개는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하지만 고기 덩어리만은 꽉 물고 놓지 않았지요. 잠시 뒤 개는 개울 다리 앞에 이르렀어요. 이 개울만 지나면 곧 우리 집이야. 물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건너야지. 개는 쫄깃쫄깃 맛있는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다리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다리 밑을 내려다본 개는 깜짝 놀랐어요. 물속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녀석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커다란 고기 덩어리까지 물고 말이에요. 아니, 저 녀석은 누구지? 내 것보다 훨씬 큰 고기를 물고 있잖아. 개는 물속의 개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물속의 개도 똑같이 노려보았지요. 개는 심술이 났어요. 겁도 많게 생긴 녀석이 어디서 저렇게 큰 고기를 구했을까? 좋아, 겁을 주어 저 고기도 빼앗아 버려야지. 개는 물속의 개에게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댔어요. 그러자 물속의 개도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댔지요. 개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좋아, 더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지. 개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캉캉캉! 그 고기 내놓지 못해! 풍덩! 순간 물고 있던 고기가 개울로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물속에 개가 물고 있던 고기도 사라지고 말았지요. 개는 물속의 개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안 돼! 아까운 내 고기! 둥둥 떠내려가는 고기 덩어리를 보며 개는 입맛을 쩍쩍 다셨답니다.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날마다 산 아래 넓은 풀밭에서 양떼를 돌보았죠. 하지만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었어요. 정말 심심해.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마을 사람들은 소년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늑대가 나타나면 바로 알려야 한다. 소년은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아하! 바로 그거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장난을 쳐야지.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가 어디니? 그러자 소년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늑대는 없어요. 늑대가 나타나면 이렇게 소리치려고 연습한 거예요. 뭐야? 다음부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갔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양치기 소녀는 풀밭에서 양떼를 돌보았죠. 그러다가 또다시 너무너무 심심해졌어요. 한 번만 더 장난을 쳐볼까? 소녀는 마을을 향해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아주 큰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또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니? 아주 큰 늑대가 나타났다면서? 그러자 소녀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어요. 늑대는 없어요. 이런 대낮에 늑대가 나타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를 2번씩이나 속이다니!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마을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 날 진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 깜짝 놀란 양치기 소녀는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양치기 소년은 허둥지둥 마을로 달려갔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라니까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젠 안 속는다. 이 거짓말쟁이야.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양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